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주셔가지고. 아니 국정조사가 너무 이렇게까지 검사들이 여전하구나, 변화가 없네, 이걸 확인하는 현장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서로 얘기가 많아졌으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대표님? 국정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검찰들, 특히 이제 윤석열 사단 정치검찰들의 행태는 변한 바는 없고, 그게 이번에 비로소 국민들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어제 국정조사에서 고함을 치르던, 특히 강백신 검사가 서영교 위원장한테 고함 치르는 사람이 강백신인데, 바로 그 강백신 검사가 저 수사하고 저 기소하고 법정에서 저한테 고함 치르고 했던 사람이고, 법정에서도 고함을 쳤어요. 네, 그렇죠. 뭐 기세등등하거든요. 하고 어제도 기세등등하던 분이 송경호를 중심으로 하고 밑에는 강백신까지 이어진 요 사단, 그 중에 어미준 빼고 그 팀이 조국 수사를 담당했죠. 그러다 그 뒤로 그 팀이 어미준 빼고 이제 이재명 수사로 이어 투입됐죠. 예. 그 팀이 그대로 저를 수사했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퇴임 인터뷰를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하고 하셨는데, 다음 대통령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목한 분이 한명숙 전 총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명숙 총리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팀에 이제 어미준이 핵심이었고, 그 팀의 어미준이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님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날 그냥 취임하는 날 청문회 마지막 날에 일단 제 배우자 기소하고 이어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 그 팀이 그대로였다는 걸 이번에 새삼 아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검찰의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명숙, 조국, 그리고 이재명. 네. 이렇게 해서 소위 얘기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을 사냥 아니라고 자기들은 어제 엄청나게 반박을 하던데, 어제 봤던 강백신의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시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들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기 앞에 온 피의자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제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짐작이 되고요. 법정에서도 소리 지르고, 사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 국민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 국민 앞에서 검사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어디 국민 앞에서 고함을 칩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마음을 먹고 짜서 치고 들어가면 대통령이건 누구든 내 앞에서 피의자가 되고 피고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안하무인이고 겁이 없어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그들이 자행했던 불법과 범죄가 밝혀지고 또 징계받고 처벌받아야죠. 하여간 저는 어제 밤에 그 장면을 보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보안 수사권 주면 큰일 나겠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하여간 그 논의는 저희가 추가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도전하시겠다라는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왜 평택을입니까? 제가 여러 방송에서 또 얘기했고, 또 사실은 작년 전당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신해왔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6.3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는 이제 규책 사유가 있는, 즉 재보궐선거에 규책 사유가 있는 곳의 정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도록 법을 만들자. 세 번째는 쉬운 곳에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제가 선정을 했고, 제가 말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명분인데. 그렇게 되면 몇 개가 안 남습니다. 호남은 갈 수가 없죠. 쉬운 곳이라고 다 얘기될 것이고. 그리고 그럼 이제 군산이 배제되죠. 안산 같은 경우는 보면 재보궐 지역이고 또 민주당 기책사유이긴 하지만 그게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쉬운 데 간다라고 또 비난받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선택해 보면 평택밖에 남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하필이면 세 군데 중에 세 군데 모두 저에게는 사실 낯선 곳이죠. 근데 저 정치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어디를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남 갑은 왜 배제하셨습니까?
하남은 애초에 민주당 기책사유로 발생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명분을 가지고 왜 그 선택을 했냐라는 명분, 이유를 답해야 되는데 네. 하남은 애초에 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아니 추미애 대표가 출마를 일찌감치 출마는 했지만 그때 당선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예. 그러니까 재보궐 지역은 확정이 경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경선을 그걸 보고 발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예. 세 군데를 발표할 때 발표 하루 전날에 결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리 쭉 준비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네네. 저희가 얘기했던 계속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보면 그 세 가지 재보궐이 일어난 사유가 있는 그곳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평택을 가야겠다라 생각했죠. 특히 평택이 지금 황교안 후보도 그 전 국무총리도 나와 있고 네, 유이동 국민의힘 이 삼선한 분이거든요. 거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넘칩니다. 서로 하려고. 네. 이거 국민의힘이 후보를 예. 못 내서 지금 난리인데 예. 평택은 후보를 내려고 지금 뭐 후보를 하겠다는 분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정도로 그 민주개혁 진보 진영에는 좀 어려운 곳이죠. 그 이용전 의원이 대표적인 찐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윤석열의 수행실장을 했던 경력이 있고 또 한남동 관저 앞에 시위에도 계속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하남갑에서 2024년 총선 당시에 추미애 이용 간의 표차가 1,000표 정도 차이가 났어요. 1,200표 차로 알고 있습니다. 예, 1,199표 차로 이제 추미애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됐던 건데요. 이 험지로 따지자면 하남갑이 훨씬 더 그리고 국힘제로의 입장에서도 하남갑이 훨씬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박지원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저는 저희가 당 차원에서 계속 발신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해야지 어떤 다른 당에서 일로 가면 좋겠다, 절로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따라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네. 원칙에 따라서 네네. 그 결정한 곳이다. 네. 네, 그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굉장히 서운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을 걸고 하는 그 거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살아서 오고 또 조국 대표도 살아서 오시면 국회에서 그 소수 정당 이제 작은 진보 야당들 간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숫자를 마련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으셨습니까? 협의가 없었죠. 당연히 없었고요. 전 민주당하고도 협의가 없었고 네, 진보당하고도 협의가 없었고 사실 뭐 선거연대 작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든 그렇습니다. 진보당이든 또 진보당에서는 선거연대를 이제 하자라고 뭐 이렇게 발표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중앙당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뭐 시도당 차원에서는 협의를 했다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먼저 이제 심재현 후보 그 대표께서 네네. 출마를 먼저 선언하시고 현장에 뛰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죠. 예. 또 제가 뒤이어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뭐 화도 나시고 섭한 감정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예. 저희가 꾸준히 이제 그 정치개혁 등을 위해서 연대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교섭단체 말씀하셨는데 그건 6.3 선거 이후의 일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네. 지금은 양당 사이에 그 이제 서로 사전 조정을 해가지고 뭐 후보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네. 저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봅니다. 그건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지금은 그 평택시에서 정확히는 이제 평택을에서 누가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 수 있는지 네네. 그리고 누가 평택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으로 경쟁을 할 때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네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예. 사전 조율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총장 간 뭐 그 협상 테이블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각각의 위원회가 있고 사무총장들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선거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다. 서로 각각의 후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를 내고 저희는 저희 후보 내고 네. 또 진보당은 또 진보당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네. 이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평택을 해서 5파전으로 일단은 뛴다. 뭐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선거연대나 이런 것은 없다. 그건 맨 나중의 예. 일이고요. 지금은 민주당이 무공천 가능성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공천하겠다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하긴 한다고 저는 했죠. 이제 전체단은. 규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맞다고 보지만 예. 민주당이 모든 곳에 전략 공천하겠다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정을 존중해야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 그 결정을 했는데 제가 그 공천 처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제가 있겠습니까?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예. 이제 말씀하신 논리를 보면 민주당이 제일 늦게 공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제일 늦게 했냐라고 하면서 제가 공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경우는 평택에 가서 민주당 후보까지 포함해서 경쟁을 해서 네. 평택 의뢰 그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죠. 네. 그런 일종의 과정이 맞다고 봅니다.